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유학생들이 내 I-20가 말소된 것은 아닌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심사대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7월 8일 오후 3시 대한항공 비행기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들어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컨더리 룸에 꽤 오랜 시간 잡혀 있었고 운이 좋게도 비자와 I-20를 돌려받아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공항에서 보고 느낀 점, 또 공항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짧게나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저의 스토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찾아보시고 학교의 지시를 잘 따르셔서, 또 지역마다 다르니까 불미스러운 사건처럼 네거티브한 경험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일단 심사대 쪽으로 가서 I-20 검사를 맡고 손가락 지문 인식을 다 한 다음에 학생 비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세컨더리 룸 통로 쪽에 있는 다른 심사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여자 심사관님은 제 I-20를 보시고 저의 전공과 현재 듣고 있는 과목명과 GPA를 물어보셨어요. 보통 입국 심사를 할 때 전공만 물어보고 GPA나 과목명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진짜 지금 여름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신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4학년으로 8월 14일까지 학생 비자가 유효하고요. 전공은 경제학이고 현재 듣고 있는 경제학 두 과목들도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신 것 같았어요. GPA를 물어보는 거는 처음 있었던 일인데, 아마 공부를 하러 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GPA가 너무 낮으면은 거기 조금 태클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태클을 걸 만한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고요. 제가 이제 코스 인롤이 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던 터라 공항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저희 학교 시스템을 보여주고 제가 듣고 있는 코스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남기시고 잠시 확인하고 올게 하면 세컨더리 룸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다른 심사관 분들이 오시더니 제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여부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으로도 다 수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국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짐작으로 미국 공항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설명을 드렸고 코스 실러버스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일단 yes or no로만 대답을 하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세컨더리 룸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공항에서 처음 세컨더리 룸을 가봤는데, 세컨더리 룸에는 사진기나 핸드폰 기계, 그 다음에 외부 통신기계들의 사용이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여성분이 저 코스 실러버스를 확인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심사관 분들도 코스 실러버스를 보여달라, 자기들이 제가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보여드렸고, 그분들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셔서 그걸 읽어보시더니 다시 나와서 학교에서 너의 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안내 상황 같은 이메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이메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심사관 분이 오시더니 라틴계 분이셨는데 여기서는 핸드폰 사용이 일절 금지돼 있는데 너 영어를 할 줄 아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영어로 코스 실러버스를 보여드린 후 이메일을 학교에서 보낸 것 좀 보라고 해가지고 잠시 사용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 사과를 드리고, 거듭 사과를 드린 끝에 핸드폰을 찾아서 그냥 다시 가방에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세컨더리 룸에 들어가면은 언제 어디서 말을 시킬지도 모르고 언제 나한테 발언권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아무런 대화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세컨더리 룸에 들어가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유학생들 또 몇 명 보였어요. 룸에 대해서 조금 세컨더리 룸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저도 처음 가봤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은행 창구처럼 돼 있어요. 기다란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그 앞에 이제 심사위원 분이 한 분 서 계시고 그쪽에서 줄을 서가지고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분리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방 안에서 심사를 받거나 그 방 안에 들어가면은 뭐 서류에 사인을 한다든지 별도의 상황이 조치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 심사관 분들은 조금 억압적인 태도로 저한테 이제 너가 대답을 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yes or no로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너네들이 학생인데 이런 부당한 조치를 받는 것이 안 좋은 것임을 안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 눈앞에서 여러 명의 유학생을 디폴테이션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좀 백인 남성분이 한 분 계셨고 중국의 남성분이 한 분 계셨고 또 저는 남미계 여성분이 조금 친절하게 저의 입국을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나머지 그 유럽계 남성분, 그 다음에 중국계 남성분은 사실 자기도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로 정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을 디폴테이션 시키려는 의도가 정말 오롯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온라인이 아님을 증명을 못한다 아니면 그쪽으로 몰아가서 이 친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친구들을 임의의 판단하에 보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부에 규율이 없어서 심사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에서 완전 깔끔한 디렉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고요. 저는 잠시 기지를 발휘해서 학교 실러버스랑 저의 코스 인롤먼트를 최대한 설명을 드렸으나 그것도 심사관 분들이 만약에 오케이 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될 뿐 저를 보호해줄 만한 그런 서류 증빙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I-20가 valid 했고 완전 유효했고 현재 코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도와주셨던 여자 심사관 분이 I-20와 제 여권을 돌려주시면서 짐을 찾아서 가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I-20 역시 플라스틱 상자에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짐검사를 별도로 마친 이후에 자물쇠를 풀어서 가지고 가는 형태인데요. 제가 다 짐을 찾고 자물쇠로 이제 여권을 되찾고 있는 와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학생들이 잠시 보류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도 다시 세컨더리 룸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짐작한 바로는 저를 계속 디폴테이션 시키고 싶어 하셨던 그 백인 남성분이 그 여성분이 저를 밖으로 보낸 걸 보고 자기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저 친구를 보냈다 이렇게 좀 리포트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 상사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세컨더리 룸으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세컨더리 룸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내가 외부로부터 소통이 단절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위화감이 들고 또 무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뭐 좋은 경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부에서 회의를 거치고 그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한 끝에 현재 학생 비자가 유효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가 하이브리드인 한에서는 뭐 들여보내주자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길게 느껴졌던 한 2시간가량의 추가의 기다림을 거쳐서 다시 여권을 받아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저를 잡으러 올까봐 정말 꽁무니가 빠지게 뛰어서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 말고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상당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입국 거부 동의 서약서에 사인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들의 신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입국 거부 동의 서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이제 들은 바로는 그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하며 그날 당일 비행기를 사니까 그 금액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마켓 프라이스로 막 쳐준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되 비행기가 너무 비쌀 경우에는 뭐 항공사에서 그것을 맞춰줄 것이다 이 정도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좀 저처럼 인종차별이 느껴질 만한 심사관분들한테 붙잡히신다면 그들이 뭐 얘기를 했을 때 거부를 하거나 싸움으로 번진다면 정말 상당한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최대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준비해서 들어오시고 그랬는데도 혹시라도 세컨더리 룸에 가게 된다면 이제 그분들이 가끔 오셔서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말을 시킬 텐데 그때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내 입장을 전달을 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도 처음 경험한 바로서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떤 전공이고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으로 참여되는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증빙 서류를 학교 관계자 뭐 이름, 학교 번호, 주소 이런 굉장히 유효한 정보들을 적어가지고 레터로 받아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들어오는 것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경험을 이렇게 짧게나마 공유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제가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혹시 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같이 인포메이션을 찾아봐 드릴게요. 세컨더리 룸에 이번에 다녀옴으로써 좀 미국의 민낯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그 심사관, 중국계 남성분 심사관은 그분 액센트가 굉장히 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부정적인 농담을 하신다든지 또 다른 심사관분들이 유학생 중에 액센트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 손짓으로 말 듣기 싫다라는 식의 뭐 태도를 보이신다든지 그들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파이널 디시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권리 주장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저 같은 상황에 걸리신다면 안전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안전하게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